F1 차량은 10초 내에 시속 200마일에 도달합니다. 무게는 800kg 미만으로 그랜드 피아노보다 약간 무거운 정도입니다. 운전자는 머리 위가 완전히 개방된 채 그 안에 앉아 있습니다. 지붕도 문도 없이 가장 빠른 기계 위 구멍에 한 사람이 앉아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속도가 보호를 요구한다면 왜 보호 패널을 모두 없앴을까요? 도어는 일반 차에 어떤 역할을 하며 포뮬러 1은 왜 필요 없다고 했을까요? 또 차체를 두드렸을 때 빈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시속 200마일 충돌해도 종이처럼 구겨지지 않을까요? 그 답은 강한 물체를 바라보는 당신의 인식을 바꿉니다. 일반 자동차 도어는 세 가지 역할을 하죠. 측면 충돌 시 도어는 충격을 흡수하고 캐빈 강성을 유지해 지붕 붕괴를 막으며 승하차를 돕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이 핵심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를 완벽히 하려 수십 년간 노력했습니다. 고강도 강철 도어 빔과 문턱 크럼플 존을 추가했고 시스템의 유기적 작동을 입증하려 충돌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도어는 단순한 승차용 패널이 아닙니다. 일반 도로용 자동차에서 도어는 당신을 둘러싼 안전 케이지의 구조적 일부입니다. 포뮬러 1은 이 세 가지 역할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더 나은 도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도어가 필요 없도록 한 것이죠. 이 부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어가 없으면 보호가 덜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더 노출되고 더 취약해지며 마치 누군가가 자동차를 완성하지 않은 것처럼 밖에 앉아 있다고 말이죠. 그 가정은 잘못된 것이며 실제로는 여러분이 정말로 놀랄 만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포뮬러 1 자동차의 핵심 구조인 카본 파이버 모노코크 셰시는 측면 충돌 시 약 25배의 중력에 해당하는 힘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용 자동차의 도어빔은 대략 7배의 중력에 해당하는 힘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어가 없는 자동차는 가장 약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측면에서조차 3배 이상 더 강합니다. 문이 없는 것은 공학적으로 결함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가 공학적 설계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모노코크가 실제로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단어는 기술적으로 들리지만 그 개념은 공학 전체에서 가장 우아한 것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차량은 바디온 프레임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강철 프레임 위에 패널을 볼트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뼈대가 하중을 지탱합니다. 패널은 대부분 외관을 위한 것입니다. 이 패널들은 비바람을 막고 공기역학을 돕지만 떼어내도 차는 형태를 유지합니다. 패널은 승객일 뿐이며 핵심은 프레임입니다. 모노코크 구조는 이런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엎습니다. 모노코크 구조에서는 외피 자체가 구조체입니다. 별도 프레임 없이 외피가 굽힘, 비틀림 등 모든 하중을 견딥니다. 모든 소재가 하중을 분담하며 불필요한 장식은 배제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부에 나무 프레임이 들어있는 골판지 상자와 달걀의 차이와도 비슷합니다. 달걀에는 프레임이 없습니다. 곡선형 껍데기가 힘을 표면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켜서 암탉이 3주 동안 달걀 위에 앉아 있어도 깨지지 않습니다. 상자는 프레임을 제거하면 무너집니다. 달걀의 기하학적 구조를 이해하면 포뮬러 1의 모노코크 튜브도 같은 원리로 작동하지만 탄소 섬유로 만들어집니다. 직조된 섬유 시트를 열과 압력으로 구워내면 무게는 훨씬 가볍지만 강도와 강직성은 강철보다 더 단단해집니다. 이 시트들은 0도, 45도, 90도 등 여러 각도로 겹겹이 쌓아 올립니다. 각 층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오는 힘을 견딥니다. 이 층들이 함께 모여 하중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사실상 3차원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는 오토클레이브라고 불리는 오븐에 들어가 엄청난 압력하에서 구워지며 변형 없이 2층 버스를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욕조 크기의 이음새 없는 단일 튜브로 완성됩니다. 이제 왜 이 구조에 문이 존재할 수 없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문은 이음새가 필요합니다. 본체와 문의 두 모서리는 중간에서 만납니다. 이 이음새인 외피 단절은 모노코크와 프레임 방식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프레임이 지탱하는 방식과 달리 모노코크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노코크 구조에서는 그 단절 자체가 구조의 약점이 됩니다. 하중이 전달되는 경로를 잘라버린 셈입니다. 연속되어야 할 표면에 경첩점이 생긴 것입니다. 모노코크에 문을 달면 모노코크를 강하게 만드는 요소를 파괴하게 됩니다. 문이 들어갈 자리에 생기는 구멍은 단순한 설계상의 타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이 필요 없기 때문에 문이 없는 하중에 최적화된 형태를 의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포뮬러 1만이 이런 속도로 달리는 유일한 레이싱 시리즈가 아니며 모든 시리즈가 같은 선택을 한 것도 아닙니다. 르망 프로토타입 자동차,
즉 르망이 14시간 레이스에 참가하는 차량들은 비슷한 속도로 달리며 비슷한 거리를 주행합니다. 포르쉐 919 하이브리드와 토요타 TS050 모두 뮬산 스트레이트에서 시속 200마일이 넘는 속도를 냅니다. 두 차량 모두 밀폐된 차체와 캐노피를 갖췄습니다. F1과는 전혀 딴판이며 마치 바퀴 달린 전투기 같죠. 그런 속도에서 밀폐형 차체가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왜 F1은 도입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구체적이고 복합적입니다. 밀폐된 조종석은 차량 상단에 무게를 더해 코너링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차량 끝을 확인하기 어려워지는데 이는 시속 180마일로 벽에 근접해 주행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시 운전자 구조가 늦어져 화재 상황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교체가 0.1초를 다투는 스포츠에서 해치 탈출에 단 2초조차 매우 중요합니다. 포뮬러 1은 성능 극대화를 위해 오픈 콕핏을 택했습니다. 르망은 내구성, 야간 주행,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장시간 주행 중 이물질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클로즈드 콕핏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속도, 다른 우선순위, 완전히 다른 해답입니다. 포뮬러 1의 오픈 콕핏은 최근에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포츠가 시작된 이래로 남아있는 화석과도 같으며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기 전에 규정으로 굳어졌습니다. 1930년대 그랑프리 자동차는 레이스만을 위해 제작된 전용 머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도로용 자동차를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차체와 문, 펜더, 러닝보드 등 모든 구조를 갖췄습니다. 운전자들은 지붕만 잘라낸 공격적인 도로용 차량과 비슷한 차에 탔습니다. 그 후 엔지니어들은 경량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공기 저항을 늘리는 펜더부터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은 러닝보드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셰시가 점점 더 단단하고 가벼워지면서 문이 구조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게 되자 문도 떼어냈습니다. 1950년대에 이르러 운전자들은 바퀴 달린 오픈 욕조처럼 생긴 차에 앉아 있었고 팔은 옆에 두고 때로는 팔꿈치가 차체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57년 모터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험한 서킷 중 하나인 뉘르부르크링에서 열린 독일 그랑프리에서 후안 마누엘 판지오는 실제로 경기 중 몇몇 구간에서 팔을 차체 밖으로 내밀고 팔꿈치를 차체 위에 걸쳐 긴 고속 코너에서 스티어링 휠을 더 잘 조작하기 위해 그렇게 운전했습니다. 심판들은 이를 허용했습니다. 판지오가 우승했습니다. 오픈 콕핏은 이미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세계 최고의 드라이버가 자신의 몸 일부를 차 밖으로 내놓은 채 레이싱 속도로 기계를 조종하는 것이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FIA는 결국 오픈 콕핏을 기술 규정에 명문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행을 넘어 공식적인 규칙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를 바꾸려면 단순한 기술적 의지뿐만 아니라 스포츠 전반에 걸친 규정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대신 일어난 일은 타협이었고 한 명의 드라이버에게는 너무 늦었지만 몇몇 다른 이들에게는 딱 맞는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모노코크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어디에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알루미늄 음료 캔을 집어들어 옆에서 눌러보세요. 쉽게 찌그러집니다. 하지만 온몸에 무게를 실어서도 캔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린더 자체가 구조물이죠. 껍질이 모든 역할을 하며 이는 포뮬러 1 셰시와 같습니다. 새 알을 손바닥 양끝에서 눌러보세요. 곡선형 껍질이 당신의 힘을 표면에 고루 분산해 다시 돌려줍니다. 알 내부엔 프레임이 없습니다. 형태 자체가 곧 강도입니다. 자전거 헬멧의 폼 안에는 강철 골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헬멧의 껍질이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껍질을 없애면 폼은 쉽게 부서집니다. 껍질이 온전하면 충격이 두개골에 닿기 전에 가능한 한 넓은 면적으로 힘을 분산시켜줍니다. 같은 원리, 다른 재료, 같은 결과입니다.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동체는 하나의 탄소 섬유 튜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베스로 고정된 알루미늄 패널도 없고 외피를 지탱하는 내부 리브도 없습니다. 외피 자체가 구조체이며 객실 내부와 외부, 즉 고도 4만 피트의 공기 사이의 압력 차이를 견딥니다. 787 동체를 설계한 엔지니어들과 포뮬러 1 모노코크 튜브를 설계한 엔지니어들은 서로 다른 문제를 같은 기본적인 기하학적 구조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돔은 내부 지지 기둥 없이 자체 무게를 지탱합니다. 달에서 우주 비행사들을 지구로 데려온 아폴로 사령선 역시 용접된 알루미늄 모노코크 구조였습니다. 내부 프레임 없이 단지 형태를 갖춘 껍질만으로 시속 2만 5천 마일의 재진입 속도와 수천 도에 달하는 외부 온도를 견뎌야 했습니다.
잠수함 선체는 내부에서 볼 수 있는 내부 골격이 없습니다. 압력 선체 자체가 구조체이며 그 선체의 이음새는 설계상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카약 선체, 서핑보드, 바이올린 몸통, 그리고 거북이의 등껍질은 포식자의 물림 힘을 전체 공면에 고르게 분산시켜 같은 크기의 거의 모든 다른 동물이 죽을 만한 공격에서도 거북이는 멀쩡히 걸어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외부 표면이 구조적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 내부 프레임이 없는 것이 편법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가 핵심입니다. 다시 볼만한 순간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모노코크 구조물에 둘러싸여 살았지만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진짜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포뮬러1 자동차의 오픈 콕핏은 폐쇄형 차체에는 없는 특정한 위험, 즉 날아다니는 파편의 위험을 만듭니다. 헐거운 스프링, 차체의 일부, 다른 자동차의 부품 등 경주 트랙에서 공중에 떠있는 어떤 것이든 운전자의 머리에 몇 밀리초 만에 닿을 수 있습니다. 2009년 헝가리 그랑프리에서 펠리페 마사는 앞서가던 차에서 떨어진 서스펜션 스프링에 헬멧을 맞았습니다. 그 스프링의 무게는 1kg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속 약 160마일의 속도로 그를 강타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의 두개골이 골절되었습니다. 그는 헬멧 덕에 간신히 살았지만 각도가 조금만 달랐어도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FIA가 해결책을 냈지만 드라이버들은 반대했죠. 조종석 위에 장착된 티타늄 아치로 운전자 머리 위를 감싸는 롤바처럼 휘어진 형태입니다. 이름은 헤일로였죠. 2016년에는 미관상의 이유로 거부되었고 2017년에도 다시 거부되었습니다. FIA가 위험을 무시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결론지은 후 2018년부터 모든 차량에 헤일로 장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결론은 2014년 일본 그랑프리에서 주일 비앙키가 치명적인 사고를 당한 사건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는데 그 사고에서 구조 차량이 그의 차를 들이받았고 만약 헤일로가 있었다면 충격의 심각성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2018년 이후로 헤일로는 최소 3명의 드라이버를 직접적으로 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샤를 르클레르의 헤일로가 충돌 후 맥스 페르스타펜의 차량이 그의 머리로 향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2023년에는 저우관위의 헤일로가 그의 차량이 수십 미터를 지붕을 대고 구르며 미끄러졌을 때 캐빈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바레인에서는 로맨 그로장 차량이 방호벽과 충돌하며 두 동강이 나고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로장은 스스로 차량에서 탈출했습니다. 헤일로가 방호벽 레일이 조종석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헤일로가 없었다면 레일이 그의 머리가 있던 공간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는 두 동강 나고 불타는 차에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오픈 콕핏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드라이버 위의 구멍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제조사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평평하게 놓이고 충돌 시에는 콕핏을 밀폐하는 폴리카보네이트 스크린 등 전개식 캐노피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인디카는 전체 윈드실드를 테스트한 바 있습니다. 포뮬러1은 광학 왜곡 문제로 이를 거부했지만 이 논의는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2026년 규정은 차량 바닥이 주요 공기 역학 표면이 되도록 그라운드 이펙트 터널을 도입합니다. 차량은 쉘 안의 공기 역학 구조 위를 달리며 이는 이중 모노코크 구조입니다. 도어는 한 해결책이지만 포뮬러1은 다르게 해결했습니다. 구조가 매우 정밀하고 하중 최적화가 완벽해 도어를 넣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차량의 계구부를 통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구조물 안으로 내려놓습니다. 차는 그들에게 안 열려요. 구조의 일부가 되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구조물은 더 이상 뺄 것이 남지 않은 구조물입니다.